안녕하십니까. 콩글리시 TV를 운영하는 김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콩글리시 TV를 운영하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한국인 70% 이상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를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 70% 이상이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콩글리시 TV의 운영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인 70% 이상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 이거 좀 이 캠페인이 좀 무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60% 이상이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적어도 10년, 12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어 교육이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받았지만 우리 현재 한국인 90% 이상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적어도 10년 이상 영어를 공부했다고 하면은 우리 이 내공, 영어의 내공은 이 잠재의식 속에 아주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영국인 일반인들이 영어 문법을 아는 정도보다 우리 한국인 70% 이상이 영어 문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해 분야에 있어서도 그 어려운 그 문장들을 이 독해하는 그런 정도도 일반 영국인, 미국인보다 더 아마 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이 바로 영어 내공,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영어 내공에 이 물꼬만 튀어준다고 하면은 바로 영어는 급속하게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 한국인 70%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이 한국인 70% 이상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 캠페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이 왜 진짜 한 90% 이상이 영어 알아듣지 못하는가, 또 말하지도 못하는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나름으로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감히 한국인 70% 이상 영어 알아듣고 또 말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에는 44개의 음소가 있습니다. 이 44개의 음소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에는 24개의 음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소가 상당히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애매모호한 겁니다, 영어가.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제 애플을 보면은요, 애플은 이 보면은 영한 사전에 발음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애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여기 바로 이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애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애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어민 파닉스가 아닙니다. 원어민 파닉스는 영어 훈민정음을 보면은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뭐냐, 애플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에는 이게 큰 글자로 또 볼드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 이 같은 피읍이지만 이게 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푸 소리가 나는 거죠. 푸. 아주 센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피읍은 말이죠,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뿌 소리하고도 좀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피읍은 강하지만 여기에 피읍은 받침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소리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피읍이라도 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애매모호한 영어의 44개 음소를 우리가 우리 영어 교육에서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한 것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35년간 일본인 영어 교사한테서 영어를 배웠는데 이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민족이 일본어 하는 일본인일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 이제 한 예를 들면 말이죠. 어느 정도로 못하냐 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죠. 맥도날드 하면은 얘네들은 일본인들은 맥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맥도날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맥도날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맥도날드. 자, 받침 여기 일본인들은 받침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받침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거진 원어민 발음에 비슷하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 보면은 이것을 이제 저는 이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틀린 일본어 모라식 영어 발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35년간 배운 거예요. 35년간 배워서 그동안에 자, 이것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은 바로 오늘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이 틀린 일본어 모라식 영어 발음을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틀린 일본어 모라식 영어 발음을 배운 한국인 학생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영어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또 그 영어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생이 또 틀린 일본어 모라식 영어 발음을 또 학생들한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제일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 이거는 뭐냐면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영어 외래어 표기법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건 뭡니까?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데 영원어민 파닉스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틀린 일본어 모라식 영어 발음을 배운 이 국어학자들이 그 배운 대로 이 영어 외래어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그 초등학생 전에 한글을 깨우칩니다. 유치원생들이 벌써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한글을 깨우친 그 유치원생들이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 이거 애플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또는 자,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이 알아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발음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처음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이 영어 원어민이 왔다고 쳐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자, 이제 school 같은 경우 school 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한글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school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X가 이 세 개, 이 영어, 이것은 지금 영어 훈민정음 제가 펴낸 그 영어 발음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건데요. 예, 스쿠얼 발음하면 말이죠. 이 X가 세 개예요. 이거는 액센트가 틀렸어요. 영어는 바로 영원어민의 파닉스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액센트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액센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그 액센트가 틀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운 대로
발음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자, 슬로우 같은 경우, 자, 이건 스쿨이고, 예, 이거는, 스쿨이고, 이거는 슬로우예요. 이거는 스마일이에요. 예, 얼마나 기본적인 단어입니까, 이게? 기본 중에 기본 단어. 그런데 슬로우 같은 경우도 슬로우. 이렇게 여기 액센트가 아닙니다. 슬로우 해야 되는 겁니다. 슬로우 해야 돼요. 슬로우가 아니고 슬로우가 아니고 슬로우로 하려니까 액센트가 여기 가운데 로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액센트가 틀리는 거죠. 그 X가 3개예요. 이렇게 발음하면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또 뿐만 아니라 스마일. 자, 스의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스마일.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한사전에, 유명한 영한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일. 무슨 마열입니까? 무슨 마열? 예? 예.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거하고 다른 글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글자로 알아듣는 거예요. When low, when mile. 갑자기 왜 이 거리가 나와? 어? 여기 cool 하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알아듣냐면 cool로 알아듣는 거예요. 응?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자,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저는 그랬어요. 중학교 때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고 나니까 외국인들을 보니까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영어 배운 거 좀 써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가? 그런 이제 충동이 생기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자, 영어를 이제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 이제 익힌 그 영어 가지고 아니면 영한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틀린 이 발음을 가지고서 외국인한테, 원어민한테 얘기를 하면은 원어민이 못 알아듣죠. 이 귀엽긴 조그만 애가 말은 걸어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뭐 자꾸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겠어요? 어린아이가 수줍음이 많은데 그런 아이가 이제 쪽팔리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영어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국인 90% 이상이 영어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립국어원이 이 외래어 표기법을 이 영어 적어도 외래어 표기에 보면은 아마 영어가 근 한 10,000개 정도 단어 될 겁니다. 10,000개 영단어의 이 외래어 표기법을 만약에 영원어민 파닉스로 표기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한국인은 벌써 이미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에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국민 중에 70%가 60% 이상이 영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우리는 더 진짜 우리 한국인의 우수함은 진짜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게 한국인인데 그러면은 10,000개의 영어는 파닉스를 알았다고 그러면은 영어 알아듣기와 말하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발음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예? 네. 정말 국제적으로 국가의 큰 아마 이 자원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000개의 영어 표기법을 이 틀린 일본어 모라식 영어 발음으로 하지 말고 이제 고쳐서 바로 영원어민의 파닉스로 표기하면은 한국인은 영어 성공한다. 한국인이 영어에 성공하면은 세계 각지로 나가서 정말 크게 우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한국인들이 좀 영어 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그 발음을 좀 원어민 파닉스로 좀 영어 외래어 표기법을 좀 고쳐서 표기해 주시면은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의 실패의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영어 훈민정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점차 우리가 영원어민 파닉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현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어 실패의 원인을 알고 나면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어 훈민정음이 바로 해결 방안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믿고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영어 성공의 길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현이었습니다.